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사실 편리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실 텐데요. 이렇게 바뀌는 외식 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울린 대학생이 있는데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허준 변호사, 아니 대학생이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20대 대학생 A씨가요. 지난 2023년 배달 앱을 통해서 45,000원어치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받은 뒤에 식당 측에 연락해서 여기 이물질 나왔으니까 나 음식 못 먹었다. 그래서 환불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A씨가 배달받은 음식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네. 이게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을 넣고 그 사진을 찍어서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하면서 허위로 돈을 환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점주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환불을 해줬던 거예요. 이게 네. 성공하니까 같은 범행을 수회 장기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업주한테는요. 언론에 제보하겠다, 별점 테러하겠다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실제로 허위 리뷰를 게시해서 영업을 방해했고 이것 때문에 구청의 위생 점검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용재 평론가도 배달 자주 시켜 드시죠?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학생한테 당한 업주가 3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 배달 음식 자주 먹는데요. 저는 리뷰를 그냥 안 남깁니다. 너무 좋게 주면은 또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고 적게 주면 또 그분들 마음 상하시니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 범죄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뷰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별 5개 안 주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2년 동안, 2023년부터 2년 동안 자영업자 무려 305명에게 770여만 원을 뜯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뜯어낼 수 있었던 게 이분들이 이제 리뷰에 너무 민감하시고 심지어 이 사람이 심지어 이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자영업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가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집요하게 전화까지 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이 악당 같은 일을 했다. 이런 겁니다. 참 나쁜 일이네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이 대학생에게 엄벌을 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 법원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보통 이런 소액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다른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엄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양형 이유가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데다가 심지어 이걸로 신고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런 범행을 계속적으로 벌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든가 협박, 업무방해 이런 혐의까지 다 적용이 됐거든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배달 문화가 이렇게 좀 정착이 되었으면은 비단 이번 사례가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 2월에 20대 커플이 짬뽕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켜서 먹었는데 항의를 하는 전화를 가게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짬뽕 안에 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실이요? 그런데 중식당 주인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주방에서는 우리 실을 안 보통 뭐 중식당 지방에 실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 테러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시비에 휘말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환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 사건은 손님이 자작극을 벌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요? 피해자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 게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이게 보니까 짬뽕이 실 나왔다고 하는 게 133차례 미물질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네. 카페, 디저트 가게, 야식 전문점 이런 곳에다가 전부 다 이게 거짓말로 자작극을 벌려가지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대부분 다 음식 먹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피해자가 이렇게 많았고 피해 업주만 127명에 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 물론 리뷰 제도라는 게 뭐 식당 간의 선의의 경쟁도 또 하게 하고 또 그래서 서비스 질도 좀 개선시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 입소문 한번 잘못 나면 영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허위로 협박하는 어떻게 보면 진상 손님들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입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물론 법적으로야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 있거나 하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리고 뭐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다 고소할 수 있고 사기죄로 고소해서 배상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손님 하나하나 응대하면서 다 법적으로 다투면 시간과 비용은 어쩔 것이며 그 다투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그 저평가된 리뷰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이 더 막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소상공인들끼리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가 악성 손님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상습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보를 공유해서 소액 사기라고 하면 개인이 대응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대응하면은 그 자체로도 이런 진상 손님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지역에서 연합회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모여서 이런 정보 공유도 하고 대응도 좀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손님들도 악성 리뷰 남긴 그 리뷰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리뷰 남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리뷰의 객관성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절대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야기 또 핵심만 살펴봤습니다.